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신혼여행 가방을 싸다가 손이 멈췄답니다. 속에 넣으려던 한과 선물꾸러미. 현지에서 만날 바이어에게 드리려고 직접 싼 거였거든요. 재원 씨가 옆에서 보더니 웃었죠. 당신 신혼여행 가면서도 일 생각이야? 타박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웃음이었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55에 다시 믿어보기로 한 건 그 웃음 때문이었답니다. 11해를 혼자 공방을 꾸려온 저한테 처음으로 기댈 때가 생긴 것 같았죠. 결혼식은 작게 치렀답니다. 진주 시내 작은 예식장에 가까운 사람 몇십 명만. 한복 대신 연한 크림색 투피스를 입었거든요. 오래 입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구두를 골랐고 부케 대신 작은 국화 한 다발을 들었답니다. 사진작가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재원 씨 손이 제 등 뒤에 살짝 얹혀졌죠. 그 온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공항 출국장 앞에서였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거든요. 배웅하겠다고 미리 말씀도 없이. 남편이 당황한 기색 없이 바로 달려가 팔짱을 끼더군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잘 다녀와라 재원아. 몸 조심하고. 저한테는 눈인사 한 번이었답니다. 그것도 짧게. 재원 씨는 어머니 손을 오래 잡고 있었죠. 출발 시각이 다가오는데도 그때 봤답니다. 시어머니가 재원 씨 귀 가까이 무언가를 속삭이더군요. 낮은 목소리였죠. 재원 씨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풀렸고 저는 못 들었답니다. 묻지도 않았죠. 게이트를 지나면서 재원 씨가 제 손을 잡았답니다. 따뜻했죠.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그 속삭임이 시작이었다는 걸. 신혼여행 첫날 밤이었거든요. 세부 호텔방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재원 씨 전화기에서 진동이 울렸답니다. 어머니였던 거죠. 그이는 발코니로 향했죠. 문을 닫으면서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통화가 끝날 줄을 모르더군요. 1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혼자 천장을 보고 있었죠. 귀국하고 나서도 그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으면 어김없이 울렸거든요. 재원 씨는 그때마다 방 문을 닫고 들어갔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답니다. 수돗물 소리로 통화 내용이 들리지 않도록.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답니다. 재원 씨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한마디 했죠. 어머니가 된장찌개 간이 좀 짜다고 하시던데 다음엔 조금만 넣어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 밥상에 앉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재원 씨가 사진을 찍어 보내고 있었던 거죠. 밥상 사진을. 그것만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공방 납품처를 하나 더 늘리려고 거래처 미팅 잡은 날이었거든요. 재원 씨한테 저녁이 늦어질 것 같다고만 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문자가 왔답니다. 엄마가 그 거래처는 좀 알아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미팅 미뤄줄 수 있어? 미란 씨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말은 안 했죠. 그냥 잠깐 있다가 끊었거든요. 설명할 말을 못 찾겠더군요. 재혼이잖아요. 처음부터 그 무게를 알고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원망하면 재원 씨도 잃을 것 같았답니다. 그의 눈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환해지는 빛이 있었거든요. 그 빛을 꺼버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참았답니다. 또 참았죠. 거래처 미팅은 다음 주로 미뤘고 된장찌개 간은 싱겁게 마쳤거든요. 재원 씨가 맛있다고 했을 때 웃어 보였답니다.
2달이 그렇게 지나더군요. 쌀이 2포대 바닥났을 때쯤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공방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번호를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순옥 씨, 계약 해지 말씀하셨는데 다음 달까지 비워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답니다. 해지 요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건물주가 말을 이었죠. 아드님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문자로. 전화를 끊고 재원 씨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재원 씨는 TV 리모컨을 내려놓더군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답니다. 건물주한테서 온 부재중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그 연락 언제 한 거예요? 재원 씨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죠. 그리고 나온 말이 엄마가 더 좋은데 알아봐 주신다고 해서. 순간 귀가 먹먹해졌답니다. 더 좋은데. 그 말이 입 안에서 맴돌았거든요. 제가 11해를 다듬어온 그 자리를 내 허락도 없이. 손끝이 차가워졌죠. 핸드폰을 쥔 손이 말을 안 듣더군요. 어머님이 알아보신다고요? 내 공방을요? 순옥 씨, 지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민하게. 그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실처럼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던 것이. 재원 씨는 이어서 말했죠.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어머니가 뭘 나쁘게 하시겠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거든요. 문 너머로 TV 소리가 다시 켜지더군요. 공방 열쇠를 서랍에서 꺼냈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죠. 쇠 냄새가 났거든요. 차고 묵직한. 내가 처음 이 자리 계약할 때 건물주한테서 직접 받은 열쇠였답니다. 남편도 어머님도 없이 혼자서 도장을 찍던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름 석자 한 번 부르지 않고 없애버린 거였거든요. 이상한 건 말이에요. 화가 나지 않았답니다. 아니, 화가 나긴 했죠. 근데 그 화가 뜨겁지 않았어요. 싸늘했거든요. 오래된 한과 반죽처럼 천천히 굳어가는 그런 온도였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죠. 내가 직접 해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 남더군요. 미란 씨한테 전화를 건 건 그날 밤이었거든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랐죠. 서류 다 있어? 카톡 캡처, 카드 내역, 임대차 계약서 있었답니다. 11의 공방을 혼자 운영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계약서 하나, 영수증 하나 버리지 않고 파일에 꽂아두는 것. 꼼꼼히 정리해둔 덕분이었죠. 미란 씨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럼 됐어. 내일 아침에 나와. 진주 법무법인은 남강 가까운 골목에 있었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가웠죠. 변호사 선생님 책상 위에 서류를 한 장씩 꺼내 놓았거든요. 신혼여행 귀국편 비행기표 변경 내역, 남편 카드로 결제된 영수증,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공방 임대차 해지를 지시하는 내용이 12줄이나 됐죠. 그리고 사흘 뒤였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같은 자리에 불렀거든요. 어머님은 처음엔 여유롭게 들어오셨죠. 검은 자켓을 여미고 금태 안경을 고쳤으면서 자신감이 몸 전체에 배어 있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들 잘 되라고 한 건데.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천천히 밀어 넘기셨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부당 재산 침해, 혼인 관계 방해, 두 항목입니다. 그때 입을 열었죠. 어머님, 카카오톡에 다 남아있더군요. 어머님 손가락이 멈췄답니다. 무릎 위에 얹혀있던 손이 천천히 깍지를 풀었죠. 입술이 움직였다 멈췄답니다. 그 순간 재원 씨를 보고 말았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시선이 바닥에 고정된 채 한 번도 들지 않더군요.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리 알아보려고 다시 말했답니다. 11해 동안 제 이름으로 운영한 공방이에요. 어머님 허락받고 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거야, 사람이? 우리가 뭘 어쨌다고. 목소리가 올라갔지만 손은 달랐죠.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호흡이 짧아지더군요. 변호사 선생님이 다음 서류를 꺼내셨죠. 비행기표 변경 일자, 카드 결제 시각, 남편 이름. 재원아, 네가 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답니다. 재원 씨, 저는 이 결혼을 제 이름으로 지키려 했거든요. 그 사람은 끝내 그러지 않았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남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더군요. 주머니 속에서 손이 공방 열쇠에 닿았답니다. 쇠가 차가웠죠. 그래도 쥐어졌거든요. 단단하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찐 더위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새 공방 골목 쪽은 오전 햇살이 오래 머무는 자리였죠. 간판은 혼자 달던 날 사다리가 흔들렸답니다. 아래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달았죠. 냉장고에는 아직 반찬통 하나가 남아있답니다. 재원 씨가 두고 간 것이었죠. 버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한 칸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뚜껑에 유성펜으로 최재원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글씨가 생각보다 반듯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무너진 게 아니었답니다. 쌓인 거였죠. 서류 한 장, 카카오톡 캡처 하나, 공방 열쇠 하나.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충분했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각도가 조금 바뀌었더군요. 처음엔 어색했죠. 이제는 그 빛에 반죽을 올려놓고 손으로 치댑니다. 조청이 손바닥에 달라붙는 감촉은 여전하더군요. 밀가루 냄새도 그대로고요. 아직 괜찮지는 않답니다. 오늘도 반죽을 치댔을 뿐이거든요. 을 뿐이거든요.